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보시면요. 보험계약자와요. 계약자와 그리고 피보험자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피보험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라고 했잖아요. 기타 이해관계인 이렇게 얘기를 드려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보험계약자는 어떤 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거 아닙니까? 피보험자는 뭐냐면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피보험자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둘이 같을 경우도 있지만 다르다고 또 구분은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손해를 입을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인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를 좀 눈여겨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권익을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권익보호. 그래서 의미를 봅니다. 왜 보험경영자는 권익보호라는 표현을 안 썼을까요? 보험경영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보험에 가입됐거나 보험에 의해서 피해를 볼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험경영자하고 비교해보면요. 조금 약자적 지위에 있고 여기는 강자적 지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강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어쩐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게 하고 권익보호라는 표현을 안 썼고, 물론 보험과 관련해서 뭔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어떤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권익보호를 한다라는 말을 한 건가 아닙니까? 뭐 이런 것도 눈여겨서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경영자를 얘기하면서 권익보호라는 그런 지문이 나온다면요. 보험업법의 재정 목적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죠? 요거는 일종의 수단인 거 아닙니까? 이런 수단을 통해서 뭐 어떤 궁극적으로 뭐를 이루고자 한 거죠? 그게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요.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또 아울러서 뭐를 얘기를 드렸냐면요. 여기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한다고 했잖아요.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을 유지한다라고 여러 번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나눠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 보험업법은 왜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인간이 굉장히 불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거를 덜어주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업자가 그 보험 관련되는 사업을 한다. 그 피보험자가 거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경영자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건전하게 경영을 도모하게 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는요.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보험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왜 그러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안전, 걱정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보험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해서 국민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게 바로 보험업법의 재정 목적이에요. 또 여러분한테 제가 또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너무 급급하게 외우려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법조문의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시면요. 성과가 비교적 커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 바탕 위에서 일정한 암기까지도 수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거기 용어 해설에 그 얘기가 나왔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해 봅니다. 만약 여기 봅니다. 보험업자가 있죠? 보험업자는 쉽게 얘기하면 보험회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보험회사죠. 또 그리고 한번 봅니다. 이쪽에 보험계약자가 있죠? 계약자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어요. 체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근데 피보험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피보험자 봅니다. 피보험자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예를 들면요. 제가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어요. 처자식이 있는데요. 근데 내가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누가 사고 날 거에 대비해서 했냐? 그러면은 이거 봅니다. 여기가 부라고 봅니다. 여기 부. 여기가 자녀.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각종 뭐 생명보험 뭐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해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뭔가 어떤 피해, 어떤 뭔가 사고, 손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이거는 계약 당사자를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내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가족들을 어떤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둘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둘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 용어 해설에 설명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이야 이런 정도면 너무 당연하겠지만요. 저 지금 뭐 학교 다니거나 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조금 어떤 뭔가 어떤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세 번째. 보호법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 드렸잖아요. 두 가지 타이틀을 쓰면서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뭐를 내표하고 있는가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먼저 뭐라고 했죠? 상법의 특별법이라고 얘기했죠? 상법의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상법은 뭐라고 했죠? 어떤 상인과 상거래와 관련되는 이거를 규율하고 있는 그런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특별법이라고 그랬죠? 상법과 보호모법이 충돌하게 되면은 보호모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에서는 보호모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이거든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냐면요. 우리가 보호모법은 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보호모법은요. 어떤 요 상거래 중에서 보험계약 체결하는 것도 일종의 상거래인 거 아닙니까? 상거래 중에서 보험과 관련되는 사항 이거를 별도로 빼놓은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법의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한 번씩 나오거든요. 어떤 보험법에서 얘기하면서 어떠한 사항은 상법의 몇 조 규정을 준용한다. 왜? 특별법인 보호모법에 상법과 같은 거를 적용하게 됐을 때 굳이 그 똑같은 거를 법조문에 똑같은 표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호모법 볼 때는요, 보호모법의 기반이 되는 일반법을 준용한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법이 충돌하게 되죠. 그러면은 특별법인 보호모법이 상법에 우선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법의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 뭐라 했죠? 공법 규정과 또 사법 규정이 공법과 사법은 어떤 서로 성격이 달라요. 왜 달랐죠? 공법은 어떤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를 규율했거나 행정기관과 사인의 관계를 규율했다. 그렇지만 사법은 뭐였죠? 사인과 사인의 어떤 법률 관계, 사인의 관계를 규율했다. 그러다 보니까 공법과 사법은 구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호모법은 뭐냐면요.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법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혼합법. 왜 혼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뭐 그 밑에 설명이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법 관련되는 규정도 있어요. 사법 관련되는 규정도 있어요. 공법 관련되는 규정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보호모법에 보면은 보험감독기관과 관련되는 거. 그런 공공기관인, 행정기관인 거 아닙니까?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 또는 행정기관과 어떤 보험회사의 관계를 규율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공법적 규정이다. 그렇지만 사법적 규정은 주식회사, 상호회사, 그 보험회사의 형태인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회사들 또 어떤 외국 보험회사와 관련되는 거, 운영과 관련되는 거, 그거는 철저하게 어떤 사인과의 관계를 규율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보호모법은 상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 동시에 그 안에는 공법과 관련되는 그런 규정도 있고 사법과 관련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법과 사법의 혼합법이라고 규정을 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 그런 얘기였고요. 이제 그리고 보호모법에 대한 감독과 관련되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호모법의 감독이 왜 필요하겠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